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니부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윤리. 여러분들 가끔 뉴스에서 무슨 범죄와 관련된 뉴스가 나왔다고 봅시다. 어떤 사람은 그 뉴스를 보고서 야, 저 사람 완전 나쁜 사람이네 라고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이 범죄 행위를 한 건 우리 사회가 어떤 복지 정책이나 그런 정책적인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서 개인의 도덕적 결함에 초점을 맞춘 건 개인 윤리적 측면에서 접근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 구조가 잘못이 있어서야 라는 건 사회윤리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조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회윤리적 측면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주장하겠는데, 그 앞에 개인의 양심과 도덕성의 회복도 따라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따라오는 거 기억 꼭 하시고요. 그 사회윤리 옆에서 쓰세요. 사회의 구조, 제도는 개인의 도덕성에 영향을 준다. 자, 이 사회윤리적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니부어입니다. 니부어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정치 사회학적 관점에서 사회 집단 간 갈등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게 이 책입니다. 아무리 인간 개개인이 도덕적이어도 사회가 비도덕적일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자, 다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회 집단 간 갈등의 원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봅시다. 일단 이 책을 쓰던 당대 시대 상황이 어땠냐면, 대공황 같은 문제가 일어나서 이거 자본주의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회주의가 이렇게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의 그 갈등 구조.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우리 인간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성을 바탕으로 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성을 바탕으로 한 어떤 도덕적 만들어낸 원리들, 이런 것에 대한 믿음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세계 1차 대전이 그 당시에 생기죠. 이러한 사회 갈등의 시대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인이 도덕적이어도 개인이 속한 집단은, 사회는 비도덕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사회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사회 집단 간 갈등, 비도덕적인 사회를 다시 도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합리적 도덕주의자와 종교적 이상주의자는 개인적 차원에서 이성을 믿고 도덕성을 함양해야 된다. 종교적 차원에서 선의지를 함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니부어는 이런 주장들에 대해 이런 걸로는 안 된다. NO!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왜 사회 갈등이 일어나냐? 그 갈등의 원인은 이기심 때문이다. 이기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 개인과 사회에 있어서 이 이기심으로 일어난 갈등 해결 방법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 자, 개인들은 이기심과
이기적 충동과 이타심, 이타적 충동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타적 충동은 이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인데, 좀 풀어 쓰자면 타인의 이익을 고려할 줄 아는 마음.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극복하고 자기 희생적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충동을 뜻하고, 이 이타적 충동을 나타내는 말들이 선의지, 양심, 이성, 사랑, 이런 것들입니다. 개인 간의 갈등이 일어난다면 이기심, 이기적 충동 때문인데, 우리는 이타적 충동 또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기적 충동을 충분히 내면적 차원에서 억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집단은 좀 달라요. 이기적 충동이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개인에 비해 훨씬 더 크고요. 특히나 집단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기적 충동은 또한 더 강해집니다. 이제 집단에서의 이타적 충동으로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사회 집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진 이 이타적 충동으로는 이걸 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할 때, 자, 우리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이 갈등이 해결된 상태, 도덕적 이상 상태를 개인들은 이타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려는 그 이타성, 무이기성, 사랑, 요 단계에 도달해야 되고요. 사회는 정의, 불평등을 제거하는 정의로운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갈등을 해결하고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려면 개인적 차원에서는 선의지의 함양, 양심, 이성, 사랑, 선의지의 함양, 그리고 개인 간의 갈등이 일어났을 시 도덕적, 합리적 어떤 설득, 조정, 협상, 협력,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회 집단 간 갈등 해결은 어떻게 할까요? 앞서서 사회 윤리를 배웠을 때도 사회 구조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즉 개인 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개인적인 방법 그대로, 이거 두 개는 위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걸로는 부족해요. 이것과 함께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외적 강제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외적 강제력을 통해서 억제를 가해야 돼요. 내면적 억제로는 힘듭니다. 집단에서는. 자, 외적 강제력을 발휘를 하는데, 이 외적 강제력은 뭐냐? 일단 정치적 방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혼자 개인적 차원에서 이거 어떻게 억제하려고 해도 억제할 수가 없고요. 조직적, 집단적 방법으로서 해야 한다. 이런 조직적 집단적인 방법 중에 공권력을 동원하는 방법, 어떤 여럿이서 함께 정치적 차원에서, 아니면 군사적 차원에서, 아니면 경제적 차원에서 힘을 발휘하며 외적 강제력을 시행하는 것. 이게 뭔 말이지? 조금 이따 얘기 다 해드릴 거예요. 아니면은 비폭력 또는 경우에 따라서 폭력도 가능하다 라는 입장인데, 이거 예시를 들으면 좀 더 쉬울 거예요. 사회 집단 간 갈등의 양상을 알려드릴게요. 흑인과 백인, 인종 집단 간 갈등,
아니면 여성과 남성, 아니면 노동자와 자본가, 아니면 인도인, 이제 인도 식민지 시절에, 그리고 영국인, 요 제국주의 영국 시절에. 이걸 나타내는 건 뭐냐면 피지배계급이죠. 피지배계급. 그리고 약소국, 피지배계급과 약소국, 그 다음에 지배계급과 강대국의 집단을 뜻하는데, 자 여러분들, 사회 집단은 이기적 충동이 강합니다. 지배계급, 강대국은요 이 피지배계급, 약소국을 더 착취, 억압하려고 합니다. 더 착취하고 더 억압하고자 해요. 본인 집단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즉 이기심, 우리 집단이 잘 살면 돼. 이기적 충동으로부터 여러 가지 힘을 작동합니다. 공권력을 투입하거나, 경찰, 군대에 군사적 힘을 투입하거나, 아니면은 뭐 정치적 힘,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이용해서 어떤 반란이나 이런 게 못 일어나도록 이런 식으로 외적 강제력을 사용해요. 여기에 대해서 자 우리 협력, 협상, 아니면 대화를 통해 설득, 이런 거 말하는 거 절대 안 반해요. 뭐 설득, 개인에게 어떤 선이지만 하명하면 이런 거 다 해결할 수, 이런 거 절대 안 된다. 니부어 이거 현실 파악 제대로 안 됐다. 어떻게 해야 되냐? 똑같이 본인들 집단, 본인들 사회 집단을 위해서 이기심을 발휘해서 본인들도 힘을 써야 된다. 본인들도 외적 강제력을 해야 된다. 이거 혼자서 하면 안 되고 다 함께. 뭐 예를 들어 불매운동, 경제적인 힘을 보여줘야 돼. 불매운동, 아니면 뭐 우리나라, 일본에 대항했던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아니면 3.1운동, 이렇게 집단적으로 함께 어떤 외적 강제력을 이제 정치적인 방법, 모두가 모여서 함께 정치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또 애국심이라는 거, 애국심은 뭐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집단에 대한 충성심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애국심은요 니부어가 봤을 때 개인의 그 이타적 충동 있죠. 이타심, 개인의 이타심을 국가 이기주의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개인의 이타심하면 뭐죠? 자기 희생정신이 따라오죠 보통. 이러니까 그 당시에 예로 들자면 우리가 알만한 게 일본의 그 자살폭탄 테러, 일본의 가미가제,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의 가미가제 자살폭탄 테러, 요런 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입장도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고요. 자, 니부어가 이제 이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또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 니부어가 봤을 때 그 당시에 정치적 현실주의자들, 그리고 합리적 종교적 도덕가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합리적 종교적 도덕가들은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선의지의 결함, 선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의지를 함양해야 된다 라고 말하더라. 근데 니부어, 내가 봤을 때 요거는 아직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다. 선의지를 함양해야 돼요 라고 말을 해본들 일본이, 영국이 듣겠느냐? 이제 정치적 현실주의는 이런 사회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힘의 불균형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힘의 불균형이 부정의,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봐요. 힘이 없으니까 피지배 계급이 되고 약소국이 되는 거다. 이러니까 어떻게 뭐 힘을 키우던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의 균형을, 똑같은 말로 세력 균형을, 권력 균형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런 힘의 균형을 이루어내도록 외적 강제력이 필요하다.
모두 함께 모여서 불매운동을 벌이던 3.1운동을 벌이던 독립운동을 벌이던 이러한 정치적 힘을 보여줘야 된다. 외적 강제력을 보여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부어가 봤을 때는 딱 요 분석이 맞다고 봅니다. 니부어 여기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아직 부족합니다. 동의는 하지만 결국에 이 답은 불안정한 평화만을 이야기해요. 왜? 세력균형 이거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세력균형 언젠가 깨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해결이 안 된 채로 계속 악순환 반복되겠죠. 이래서 니부어의 결국의 답은 뭐냐면 이 두 가지 입장을 종합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들이 선의지를 함양할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외적 강제력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덕적 이상, 개인들은 이타성을 실현하는 것, 사회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면, 즉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사회 집단 간 갈등을 해결하려면 일단 이 종합을 한다 나와 있는데 이 정치적 강제력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이 정치적 강제력에 대해서 자, 도덕성이 높은 개인들이 승인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덕성이 높은 개인들은 선의지 함양으로 우리 어떤 설득, 대화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 얘기를 할 텐데 그거 안 되고 정치적 강제력, 힘을 보여줘야 된다 라고 하는 니부어 입장에선 자, 그리고 사회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이 최소한의 강제력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심지어 폭력을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폭력이 사회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면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자, 그렇다면 이걸 이제 이 두 가지 차원을 종합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외적 강제력을 사용하는데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 합리적 차원에서, 즉 사회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사람들의, 여기서 말하는 선의지는 칸트의 선의지라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착한 의지, 선한 의지예요. 강제력을 발휘를 해요. 불매운동하고 뭐 집단이 다 뛰쳐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해? 도덕적, 합리적, 즉 선의지를 함양, 나는 사회정의 실현하려는 목적하에서. 자, 그리고 일단 정치적 강제, 외적 강제력은 합리적 수단이 아니라 비합리적 수단이 되겠죠. 뭐 폭력도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요렇게 이제 종합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회 갈등의 해결 방안, 사회 정의 실현 방안이 됩니다. 이 대표적인 예시가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입니다. 영국의 지배에 대해 간디는 비폭력 저항 운동을 벌여요. 목적은 평등한 정의 실현. 그 당시 영국에 억압받던 그 인도와 영국 그 평등한 이 불평등을 제거하자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수단 방법에 있어서 강제력, 외적 강제력, 정치적인 힘, 정치적 강제력을 일으킵니다. 뭐 불매운동이라든지 이게 안 되지만 뭐 폭력도 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근데 정신적으로는 이 강제력만 있으면 안 되고 선의지를 함양해야 됩니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도덕성을 함양한 채로 해야 돼요. 사랑, 양심, 이성, 이타성을 함양한 채 강제력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니부에 대한 사상을 좀 알아보았고요.
잊지 마세요. 사회윤리적 측면에서 사회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개인의 도덕성 함양도 같이 함께 해야 된다. 여기 나와 있는 원전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런 거 볼 때 잠깐 멈춰놓고 읽어보세요. 사회 집단, 개인에 비해 이기적 충동이 굉장히 강하다.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러니까 선의지 함양만으로는 개인적 차원의 그 해결 방법으로는 해결 안 돼. 그래서 요 내면적 억제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 외적 억제력, 사회적 억제력이 필요하다. 자, 외적 그 힘에 대해는 힘으로 맞서는 수밖에 없다. 뭐 3.1운동, 우리 독립운동 이런 것들 떠올리세요. 이 힘에다가 쓰세요. 외적 강제력. 예를 들어서 그 간디가 했던 비협조 캠페인, 이게 있어서 이걸 했으니까, 인도에서 이걸 했으니까 영국이 말을 듣더라. 이거 불매운동이거든요. 불매운동. 경제적 힘을 보여준 거죠. 즉 경제적 힘이라는 외적 강제력을 보여준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영국이 말을 들었지 않느냐. 가만히 있었으면, 아니면 선의지 함양 설득으로만은 이거 도저히 될 수가 없다. 개인들 간의 관계는 도덕적, 합리적, 조정과 설득에 의해서 해결 가능하다. 그러나 집단들 간의 관계는 윤리적이기보단 정치적이다. 즉 집단들 간의 관계는 각 집단이 갖고 있는 힘의 비율에 따라 수립된다. 그래서 이 합리적 설득, 권고 이런 거 말로만 해서 안 되고요. 이 힘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사회를 중심에 놓고 보면 사회의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이다. 개인은 이타성이다. 이 두 도덕적 입장은 서로 배타적이지도 않고 완전 다르지도 않고 모순도 절대적이지 않다. 그러다 쉽게 좋아지지 않는 그런 관계인데, 사회는 이기심, 반항, 강제력, 원한 같은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도덕적 승인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게 될지라도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 그런데 정의 달성을 위한 이 비합리적인 수단이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다면 엄청난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 또한 개인의 도덕적 상상력이 동료 인간의 요구와 이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정의는 달성될 수 없다. 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그 방법, 어떤 개인적 차원의 어떤 선의지 함양, 아니면 이성, 양심, 그런 것들을 함양하는 것과 그다음 외적 강제력을 발휘하는 것, 이게 동시에 함께 가야 된다 라는 말이고요. 자, 이제 폭력 봅시다. 폭력. 쌤이 아까 폭력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니버가 얘기했다고 했죠. 폭력 무조건 나쁜 거 이거 아닙니다. 니버에게. 자, 폭력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선의지가 아닌 악의지에서 비롯될 경우에만 비도덕적. 선의지에서 비롯되면 즉 사회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면 도덕적 정당화 가능합니다. 폭력이어도. 자, 그렇기 때문에 강제력의 요소를 윤리적으로 정당한 범죄에 귀속시키면 폭력적인 방법도 비폭력적인 방법과 크게 구별하기 힘들다. 폭력도 도덕적 선의지에 봉사자일 수 있고 비폭력이라고 해서 아닐 수도 있고 폭력 사용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니버의 분석. 정치적 현실주의. 기껏해야 권력의 불완전한 균형 정도를 요거 멈추는 수준으로
될 것이다. 뭐 전치적 형식주의에서는 힘의 균형을 이루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 결국에 힘의 균형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거 반복되지 않냐. 여기 보면 균형은 필연적으로 파괴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 갈등 악순환, 끝없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도덕가들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다. 지배계급은 엄청나게 강한 힘을 갖고 있고 은밀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강제력을 발휘해서 못하게 하는데 이거 개인이 선의를 함양하면 된다, 설득의 방법 하면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비폭력은 그 본질상 비협력이다. 비폭력은 참여 거부로 표출된다. 매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형태이지만 납세 거부나 불매운동, 파업 이런 것들이지만 억압계층의 가장 효과적인 강제력이다. 그런데 간디는 비폭력적 저항 방법들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비폭력은 사랑의 의상과 도덕적 선의지의 정신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오케이. 자, 인도인과 영국인이 있다고 봅시다. 그 당시 제국주의 식민지죠. 부등으로 치면은 요렇게 위아래가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불평등이 있어요. 즉 부정의가 있습니다. 이때 영국인은 인도인들 자기들 집단의 이기심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억압 착취를 하면서 강제력을 발휘합니다. 뭐 공권력, 군사적 힘 이런 걸 발휘를 하죠. 근데 이런 강제력에 대해서 개인의 선의지를 함양하면 돼, 설득하면 돼, 이거 답 아니다. 어떻게? 같이 강제력을 발휘해야 된다. 불매운동 벌이고 본인들도 어떻게 집단적으로 나서서 힘을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사회 집단 간의 이런 인도인과 영국인의 갈등에서 이런 갈등을 없애기 위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간디가 한 방법은 비폭력적 저항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폭력적 저항은 비폭력적 수단으로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비폭력적 저항의 수단은 이 방법은 이제 외적 강제력, 정치적 강제력이 될 텐데 실제 했던 불매운동도 해당되지만 폭력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폭력이 들어갈 수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비폭력 저항이라는 것은 이 정신적 측면에서 내가 하는 이 불매운동의 방향성이 이 불매운동을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정신이 선의지, 악의지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선의지,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 요런 이성, 양심, 이타심, 사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걸 함양한 채로 하면 그것이 비폭력적 저항이다. 여기서 추가적인 글 하나. 여러분 이제 이성은 개인의 도덕성 함양과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 맞습니다. 맞아요. 개인윤리적 차원에서도 여기 들어가고요. 사회정의 실현에도 아까 말했던 사회정의 실현에서 선의지 함양, 똑같은 말로 이성, 양심, 이타심, 사랑의 함양 다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죠. 개인윤리적 차원, 그 다음에 사회윤리적 차원, 이게 다 기여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